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빵빵한 지원을 받고 매번 새로운 연구 성과를 쏟아내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나가던 일본 학자들의 앞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조선인 교사가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 교수까지 겸직하고 있던 학자들을 지적하다니 황당하만 했는데, 놀랍게도 일본 학자들은 그 누구도 그 교사의 지적에 반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건 그가 내민 근거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학자들도 찾지 못했던 일본의 오류를 단번에 잡아낸 조선인 교사의 정체,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부탁드려요. 1931년 일본 곤충학계의 거목 마스무라 쇼넨 박사의 수년간의 연구 결과가 담긴 일본 곤충 대도감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을 출간한 마스무라 쇼넨 박사는 일본의 근대 곤충학의 기초를 구축한 성학자로 일본 곤충학회장을 수차례 지낼 정도로 저명한 곤충학자였습니다. 일본 곤충의 명명법을 창안함과 동시에 일본 곤충 약 1200여 종의 학명을 지은 명명자였는데요. 그가 1989년에 저술한 일본 곤충학은 근대 곤충학의 최초 단행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곤충 연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곤충학 전문가도 육성해 교육자로서도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가 출간한 새로운 책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그의 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황당하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다른 학자가 아닌 조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선인 교사였습니다. 성도 고부의 박물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 조선인 교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그가 보여준 특이한 행동 때문인데요. 그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에 상가들을 헤치고 다니며 무언가를 잡고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약용으로 쓸 뱀을 잡으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잡으러 다니던 건 다름 아닌 나비였습니다. 채집해온 나비를 연구하기 위해 미스무라의 일본 곤충 대도감을 보던 중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이 조선인 교사는 이 책 외에도 일본의 저명한 곤충학자들이 저술했다는 다수의 책에서 똑같은 오류들을 동일하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그의 의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책의 저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었지만 오류를 지적한 사람은 학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인 교사였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무도 일본 곤충학자들의 오류를 눈치채지 못했기에 그들은 오류투성이었던 논문을 가지고도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던 조선인 교사는 자신이 직접 그 오류를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일본인 학자들의 오류는 같은 종의 객체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이라고 명명해서 종을 늘려놓은 것이었는데요. 즉, 동족 이명인 것이죠. 당시 일본 학계는 신종 나비 발견 경쟁이 한창이었다 보니 일본 학자들은 조금이라도 생김새가 다른 나비를 발견하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신종이라고 발표하며 연구 성과만 늘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교사는 모든 나비를 다시 연구했습니다. 같은 종의 나비를 수백, 수천 마리씩 채집해가며 동명이명을 가려내는 작업을 시도했고 1936년, 1937년, 1942년 세 번에 걸쳐 발표한 배추인나비의 변이 연구에서 16만 7,847마리의 날개 형태, 무늬, 띠, 그리고 앞날개의 길이 등을 조사하여 일본에서 발표한 배추인나비 학명 20여 개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세계적인 지질학자 모리스가 이 조선인 교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웬 조선인 교사가 일본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찾아갔던 것이었는데요. 다소 초라해 보였던 그의 연구실에 들어선 순간 모리스 박사는 감탄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연구실 자체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대형 연구소들에 비해 협소하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표본의 양과 디테일은 그 어떤 연구소보다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진심으로 감탄한 모리스는 직접 미국 박물관과 교류를 주선하게 됩니다. 미국 박물관에서도 조선인 교사의 연구를 인정하여 연구비까지 지원해주게 되었죠. 덕분에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더 나비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서 편지 한 통이 조선인 교사의 앞으로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아 학회지의 시를 조선산 나비 전체를 논문으로 써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했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써서 보냈는데요. 그런데 논문을 받은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서는 논문을 써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논문을 건네주니 학회지에 실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더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연구 내용이 너무나 뛰어나군요. 학회지에 실기보다는 책으로 출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지에 실기 위해 작성한 논문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국산 점유총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조선인 교사이자 한국의 나비 박사 석주면 박사님이었습니다. 석주면 박사님의 책이 출판되고 일본 곤충학자들의 주장이 오류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반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석주면 박사의 연구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반박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나라 나비의 동종이명이 무려 921개에 달하고 있었는데 석주면 박사님이 이 중에서 무려 90%가 넘는 844개를 정리해버렸다고 합니다. 마스무라 논전은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한편도 문자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석주면 박사님이 일본 곤충학계의 거장 마스무라를 이렇게 비판했지만 일본 학계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석주면 박사님의 위험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요. 한국산 점유총 목록에서 한국 나비를 255종으로 분류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주면 박사님은 전세계 30명 밖에 되지 않는 만국 인시류학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또한 한국산 점유총 목록은 한국인 저서 최초로 영국 왕립학계 도서관에 소장되었습니다. 이후 1942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소속 개성생양연구소에서 총탁 연구원이 되어 제주도로 내려가 나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주도, 울릉도 등 섬을 돌아다니며 한반도의 나비란 나비는 모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 연구부장을 맡게 되었고 1947년 조선나비를 248쪽으로 최종 분류해 우리말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업적들이 석주면 박사님이 30대일 때 이뤄낸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천재는 일찍 죽는다고 하죠. 석주면 박사님은 마지막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6.25 북한이 남침하면서 서울이 넘어갔지만 그는 채집한 나비 표본을 지키기 위해 남았다고 합니다. 13년에 걸쳐 작성한 한국산 점류의 분포 지도가 완성되어 출판하기 직전인 사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관이 불타면서 수많은 표본이 전소되어 석주면 박사님은 좌절하게 되었는데요. 1950년 10월 6일 국립과학관 재건회의에 참석하려고 길을 나선 석주면 박사님은 고향인 평양 사투리를 쓰는 바람에 북한군으로 오해받아 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휴전이 된 이후 주목받지 못하다가 1964년 뒤늦게 건국 공로운동이 추서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4월의 문화인물, 2009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명예전당의 헌정.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었나요? 저는 논문 한 줄을 쓰기 위해 나비 3만 마리를 만졌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